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막 과부와 화가, 그림으로 이어진 사랑입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 후기, 한양 성박 큰 길가에 자리한 작은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막 간판에는 달빛 주막이라 쓰여 있었지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들 사이에서는 제법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주막을 운영하는 젊은 과부 월이 때문이었지요. 해가 뜨기 전부터 월이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밥을 짓고 김치를 썰어 안주를 준비하는 모습이 꽤나 능숙했지요.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요. 월이는 28살. 어려서 남편을 잃고 홀로 주막을 꾸려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님들이 뜸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인심과 푸짐한 안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점심때가 되자 주막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왜 그리 얼굴이 구겨졌어요? 집신을 삼아 파는 박 아저씨가 한숨을 푹 쉬며 앉았습니다. 아이고, 월이야. 요즘 장사가 영 안 되어서 말이야.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집신 한 켤레 못 팔겠더라. 월이가 따뜻한 막걸리 한 사발을 박 아저씨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속부터 따뜻하게 해야 힘이 나는 거 아니여? 이거 마시고 기운 내요. 월이야, 미안하다. 오늘은 돈이... 아이고, 무슨 소리요? 그냥 마시고 가. 돈은 나중에 장사 잘 될 때 주면 되지 뭐.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이 혀를 찼습니다. 월이야, 그렇게 외상만 늘어놓으면 너는 어떻게 살아? 월이가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저녁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월이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지요. 월이야, 또 외상 많이 줬지? 할머니, 어떻게 알았어요? 보면 알지. 네가 돈 받고 장사하는 걸 언제 봤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월이야, 네 마음씨야 하늘이 알아주지만 너무 퍼주기만 하면 안 돼. 네가 쓰러지면 이 주막도 문 닫게 되고 그럼 여기 기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월이가 잠시 손을 멈추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월이의 마음속에는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막막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어서 주막을 차릴 수 있었던 기억 말이지요. 바로 그때 주막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녁이 깊었는데도 손님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들어온 사람은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옷은 한때 좋았던 것 같지만 지금은 낡고 헤어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을 제대로 못 먹은 듯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소중하게 쌓인 보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은 다른 물건들과 달리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하룻밤 머물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지 약해 보였습니다. 월이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초라한 행색이지만 말투와 몸가짐에서 교육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지요. 어서 들어와요. 그런데 돈은 있어요? 남자가 주머니를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동전 몇 푼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없네요. 이걸로 술 한 잔만. 월이가 그의 야윈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언제 제대로 먹어봤어요. 이런 꼴로는 술보다 밥부터 먹어야지. 아닙니다. 전 술만 있으면. 뭔 소리야. 앉아요. 금방 따뜻한 밥 해줄게. 하지만 남자는 쉽게 앉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저는 남의 신세 지기 싫어요. 월이가 그의 완고한 태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존심 센 양반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공짜로 주면 더 기분 나빠하는데. 그때 월이의 눈에 주막벽이 들어왔습니다. 비어있는 벽면들이 보였지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 벽이 너무 썰렁하잖아요. 혹시 그림 그릴 줄 알아요? 남자가 깜짝 놀라며 자신의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보따리에서 붓이 보이네요. 화가인가 봐요. 이화사라는 남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이화사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그럼 저 벽에 그림 하나 그려줘요. 밥값하고 잠자리 값으로. 어때요? 이화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정말 그림만 그려드리면 되나요? 그럼요. 이 주막도 좀 예뻐지고 좋잖아요. 이화사가 보따리를 풀자 정성스럽게 관리된 붓들과 먹, 그리고 간단한 물감들이 나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림 도구만큼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그림 그려드릴까요? 마음에 드는 걸로 그려요. 이화사가 벽 앞에 서서 잠시 생각하더니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의 주저함이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지요. 월이가 그 모습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집중하는 거 보니까 진짜 화가 내. 이화사는 매화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매화가 아니었어요. 추운 겨울 눈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있는 매화, 그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지요.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에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저게 그림이야? 진짜 매화가 핀 줄 알았네. 누가 그린 거지? 솜씨가 장난 아닌데. 1시간쯤 지나서 이화사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벽에는 정말 아름다운 매화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지요. 월이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줄 몰랐네요. 진짜 놀라워요. 이화사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그림으로 밥값 대신합니다. 고맙게 먹을게요. 별거 아니긴. 이런 그림 처음 봐요. 진짜 매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늦은 시간에 술 한잔 하러 온 동네 할아버지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네 주먹에 언제 이런 그림이 있었나? 어디서 구했어? 방금 이분이 그려준 거예요. 뭐, 이걸 지금 그렸다고? 이야, 이 정도면 궁중화원도 부럽지 않겠네. 하지만 이화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과찬입니다.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혼자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월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슨 그림 그려요? 누가 그림 그려달라고 해요? 아, 사실 그림 그려달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고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화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길에서 그림 그려주고 돈 몇 푼 받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굶기도 해요. 하지만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월이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잘 그리는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니. 내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글쎄요. 떠돌아다니는 게 익숙해서요. 월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그럼 며칠만 더 있으면서 주막에 그림 좀 더 그려줘요. 제가 밥이랑 잠자리는 챙겨줄게요. 이화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돈도 없고.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며칠 지내봐요. 손님들 반응도 보고.
그날 밤 이화사는 오랜만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월이는 새로 그려진 매화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하고 다녀야 하지? 뭔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 텐데. 한편 이화사도 잠자리에서 월이의 따뜻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남 도와주는 마음씨. 정말 고마운 분이다. 내가 뭔가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달빛 주막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요. 이화사가 달빛 주막에 머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막 이곳저곳에 그림을 그려주었지요. 동쪽 벽에는 해 뜨는 산 풍경을, 서쪽 벽에는 석양지는 들판을 그렸습니다. 손님들이 앉는 자리마다 다른 풍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그림도 새로 그린 거야? 맞아요. 이화사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손님들의 반응은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그림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화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세만 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워리 씨, 이렇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뭔 소리예요? 그림 그려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데. 하지만 그림으로는 진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돈도 안 되고. 월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이화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건 잠깐이에요. 먹고 사는 건 현실이고요. 이화사의 목소리에는 자조하는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본 월이는 이화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 그릴 때는 누구보다 집중하고 열정적이지만 다른 일에는 영 서툴렀지요. 장작 패는 것도, 물 깃는 것도, 심지어 동전 세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이화사님은 어디서 그림 배웠어요? 스승은 따로 없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싶었고 혼자 익혔어요. 가족은 뭐라고 안 했어요? 이화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림 그린다고 밥이 나오냐면서 반대했어요. 결국 집을 나왔고요. 닷새째 되는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분명 돈 많은 상인 같아 보였지요. 이 그림들이 소문난 그것들이군요. 김상인이라는 그는 벽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그렸죠? 여기 계신 이화사님이 그리셨어요. 김상인이 이화사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 솜씨면 우리 상점 간판 그림 하나 그려줄 수 있나요? 돈은 넉넉히 드릴게요. 이화사가 당황했습니다. 간판이요? 저는 그런 일에 쓰이는 그림은 잘 못 그려요. 뭔 소리예요? 그림이면 그림이지. 뭐가 달라요? 월이가 옆에서 거들었지만 이화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그림은 순수한 그림이어야 해요. 돈을 위한 그림은 그릴 수 없어요. 김상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에요? 그건 이화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상인이 돌아간 후 월이가 이화사에게 따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워리 씨는 몰라요. 그림은 순수해야 해요. 돈과 이어지는 순간 더러워져요. 그럼 굶어 죽어도 순수하게 굶어 죽겠다는 소리예요? 월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본 줄 아세요? 재주는 있는데 현실 감각은 하나도 없고 자존심만 하늘 먹힌 줄 모르고. 제가 그런가요? 그럼요. 그림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 살아야 그림도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이화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월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너무 이상만 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이화사가 월이에게 말했습니다. 워리 씨, 제가
장터에 나가서 그림 그려볼게요. 정말요? 네, 어제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먼저 살아야죠. 월이가 환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가서 열심히 해봐요. 이화사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종이와 붓을 펼쳐놓고 초상화 그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써놓았지요.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그림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초상화 그려드릴까요? 얼마야? 10푼이면... 10푼? 비싸네. 다른 데는 5푼인데. 그럼 5푼에. 그래도 비싸. 3푼. 이화사는 어쩔 수 없이 3푼의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밥값도 안 나왔지요. 저녁에 주막으로 돌아온 이화사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돼요. 아무도 제 그림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싸게만 그려달라고 해요. 월이가 그의 풀이 죽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씩 알려지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그림이고 뭐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화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화사의 재주는 정말 뛰어난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월이가 이화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화사님,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요? 장터에서 그림만 파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주막에서 손님들한테 그림 그려주는 건 어때요? 여기서요? 네, 술 마시러 온 손님들한테 기념으로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술값에 조금만 더 받고 이화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될까요? 해봐야 아는 거죠. 어차피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날 저녁부터 월이와 이화사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월이가 넌지시 말을 꺼냈지요. 아저씨, 기념으로 그림 한 장 그려드릴까요? 우리 이화사님이 그림 정말 잘 그리세요. 그림? 얼마야? 술값에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돼요. 처음엔 거부하던 손님들도 술이 들어가면서 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그려봐. 이화사가 손님의 모습을 빠르게 그려서 내어주자 다른 손님들도 신기해하며 구경했습니다. 진짜 잘 그리네. 나도 한 장 그려줘. 조금씩이지만 그림을 부탁하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이화사도 처음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장터에서처럼 무시당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까요. 한 달이 지날 무렵 달빛 주막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주막의 수입도 늘어났지요. 이화사도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림을 사랑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월이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이화사님이 잘한 거죠. 아니에요. 월이 씨가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혼자만의 세상에 살았을 거예요. 월이가 환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화사님 그림을 알아봐야죠.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달빛 주막이 그림 주막으로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지만 문제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농사일이 바빠지자 평소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돈을 쓰는 사람들은 줄어든 것이지요. 월이 씨,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하네요. 맞아요. 그림 보러만 오고 술은 안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월이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도 떨어져 가고 술도 바닥이 나는데 돈은 예전보다 덜 들어왔어요. 바로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상궂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월이야, 우리가 누군지 알지? 월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돈을 빌려준 김 부자의 하인들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돈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조금만 더? 벌써 한 달 넘게 미뤘잖아.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주막 문 닫는다고 했을 거야. 이화사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월이 씨에게 이런 사정이 있었다니. 얼마나 빚이 있는데요? 월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0냥이요. 이화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냥이면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하인들이 돌아간 후 이화사가 월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렸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을 치르느라, 그리고 주막 고치는데도 돈이 들고. 월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왜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어떻게 해요. 이화사님도 돈이 없는걸요? 이화사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도울 방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뭔가 도울 방법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월이의 말과 달리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김상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월이야, 들었다. 빚 때문에 힘들다면서.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나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김상인이 이화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화가가 우리 상점에서 일하면 돼. 간판 그림, 물건 그림 뭐든지 품삯도 꽤 줄 수 있고. 이화사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들은 또 그 소리야? 지금이 언제라고 순순히 그림이니 하고 있어? 월이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월이 씨 말이 맞아요. 지금은 현실을 봐야 할 때예요. 김상인도 거들었습니다. 이화사가 고민 끝에 김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잘 생각했어. 내일부터 나와. 김상인이 돌아가고 나서 월이가 이화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화사님 덕분에 주막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화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화사는 김상인의 상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옷가게 간판이야. 화려하고 눈에 띄게 그려. 이건 약방 그림이고 건강해 보이게 그려야 해. 김상인은 계속 이런저런 주문을 했지만 이화사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했거든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이화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거 다시 그려. 너무 심심해. 색깔을 더 진하게 해야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그려야 한다고. 김상인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고 이화사는 점점 자신의 그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주막으로 돌아와서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냥 그럭저럭이요. 힘들어요? 조금. 이화사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월이 씨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월이는 이화사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 이야기만 나와도 눈을 반짝였는데 이제는 그림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려 했어요. 이화사님, 요즘 주막에 그림 안 그려요? 아, 피곤해서요. 낮에 많이 그리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밤에도 그렸잖아요. 그때와는 달라요. 이화사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상인이 이화사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림 솜씨가 늘지 않네? 네? 처음에는 기대했는데 계속 이 정도면 곤란해. 품삯도 깎아야겠고. 이화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솜씨가 늘어야지.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그림들 보고 따라 그려봐. 네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그날 밤 이화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원하던 그림인가? 자신만의 방식을 버리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라니. 그럼 자신이 화가인 뜻이 있을까요? 하지만 워리 씨의 빚 생각을 하면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워리도 이화사의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화사님이 힘들어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이화사가 자신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이화사가 주막으로 돌아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만뒀어요. 네? 상점일 그만뒀어요. 워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건 제 그림이 아니에요. 이화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해요? 그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워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화사님은 정말 모르는군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워리가 처음으로 이화사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이화사님 때문에 빚을 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화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 벌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벌고 싶어요? 그림만 그리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사는 자신의 그림에 대한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고, 워리는 생계에 대한 걱정과 이화사에 대한 실망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달빛 주막에는 어둠이 깔렸고 두 사람의 관계도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주막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화사는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워리는 혼자 아침 준비를 했지요. 워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지만 현실이 이런 걸 어떡해? 한편 이화사는 한강가에 앉아 멍하니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워리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게 맞나? 점심때쯤 옆집 할머니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워리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냐? 할머니, 이화사님이랑 싸웠어요. 워리가 어제 일을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그런데 워리야, 네가 생각해봐. 그 사람이 왜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녔겠니? 그게 가족들이 그림 그리는 걸 반대해서요. 그럼 지금 너도 가족들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할머니의 말에 워리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림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야. 바로 그때 주막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여기가 그림으로 소문난 주막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은 화가가 없어서. 아, 그 화가를 찾아온 겁니다. 박진사라고 합니다. 박진사는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문인이었어요. 시와 그림의 조예가 깊기로 소문난 분이지요. 혹시 그 화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분의 그림을 보고 꼭 만나고 싶어서 왔거든요. 워리가 놀랐습니다. 이화사의 그림을 보고 찾아온 손님이라니. 마침 그때 이화사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사가 그를 보자마자 일어섰어요. 혹시 이 화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박진사라고 합니다. 선생의 그림을 보고 감동받아서 찾아왔습니다. 이화사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라니. 사실 저희 문인들 모임에서 선생의 그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창적이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은 처음 봤거든요. 박진사가 벽에 매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화 그림. 단순히 매화를 그린 게 아니라 매화의 마음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이화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문인 모임을 하는데 선생께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림도 그려주시고 우리도 시를 지어드리고. 워리가 복잡한 마음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화사님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네. 하지만 돈은 안 될 것 같은데. 박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그림값도 제대로 드릴 겁니다. 우리 모임에는 부유한 양반들이 많거든요. 선생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봐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화사가 설레는 마음으로 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워리가 이화사의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눈빛이야. 그림 이야기할 때 그 반짝이는 눈빛.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그림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말이. 이화사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해보세요. 이화사가 놀라며 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이화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박진사가 돌아간 후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워리 씨, 어제는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몰아붙였어요. 아니에요. 워리 씨 말이 맞았어요. 현실을 생각해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이화사님의 꿈도 중요해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사님 모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워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하면 어떨까요? 두 가지요? 박진사님 모임 같은 곳에서는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쓰임이 있는 그림도 그리는 거예요. 워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화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쓰임이 있는 그림을 그릴 때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릴 거예요. 완전히 제 방식을 버리지는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야 이화사님이 그린 그림이죠. 워리가 환히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사의 문인 모임에서 이화사가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문인들이 시를 읊으면 이화사가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이었어요. 아, 이런 어물림은 처음이군요. 그림과 시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니. 문인들이 모두 감탄했고 이화사는 상당한 그림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상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화사,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 조건이 있다면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화사가 당당했습니다. 제 방식을 살린 간판을 그려드릴게요. 대신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거예요. 김상인이 의아해했지만 이화사가 그려준 새로운 간판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쓰임이 있으면서도 그림다운 멋이 살아있는 간판이었거든요. 이거 다른 상점들과 확실히 다르네. 이화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달빛 주막도 변했습니다. 그림을 사랑하는 문인들과 쓰임이 있는 그림을 원하는 상인들이 모두 찾아오는 곳이 된 것이지요. 여기는 정말 독특한 곳이네. 그림도 보고 술도 마시고 문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한 달이 지나자 이화사의 수입이 꽤 늘어났습니다. 문인들에게서 받는 그림값과 상인들에게서 받는 간판비가 합쳐지니까요. 워리 씨,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조금 더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월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화사 자신이 변한 것이었어요. 그림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은 것이지요. 워리 씨, 이제 알겠어요. 순수한 그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저도 배웠어요. 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이 꿈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이화사는 현실 감각을, 월이는 꿈의 소중함을 말이지요. 달빛 주막은 이제 단순한 주막이 아니라 그림과 일상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진짜 큰 시험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과연 두 사람이 마지막 시험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달빛 주막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특별한 주막으로 소문이 났어요. 낮에는 상인들이 간판 그림을 부탁하러 오고 저녁에는 문인들이 모여 시와 그림을 즐기는 곳이 되었지요. 월이도 이화사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리 씨, 이제 빚 거의 다 갚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화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워리 씨가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끈끈한 정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화사는 월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것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월이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월이가 걱정할 때면 자신도 함께 마음이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월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저녁에 잠들 때면 월이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소리였습니다. 월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화사가 그림 그릴 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고 이화사가 웃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화사가 어디 나가면 언제 돌아올까 기다려지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음이 뭘까?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막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와서 관복을 입은 관리였어요. 이 화사라는 화가가 여기 있나요?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화서에서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이화사입니다. 도화서에서 선생의 그림을 보고 궁중화원으로 천거하라 하였습니다. 주막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궁중화원이라니 화가로서는 최고의 영예였거든요. 관리가 돌아간 후 이화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워리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야 당연히 가야죠. 그런 기회가 어디 또 있어요. 월이가 밝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이화사가 궁중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없을 텐데. 하지만 이화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궁중화원이 되면 여기 못 오겠죠? 그렇겠네요. 궁중에서 나올 수도 없을 거고. 이화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월이를 못 본다고?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진사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이화사님 축하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궁중화원이 되면 분명 안정적이고 명예로울 겁니다. 하지만 자유는 잃게 될 거예요. 박진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궁중에서는 임금님이 원하시는 그림만 그려야 합니다. 선생만의 독창적인 그림은 그리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날 밤 월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화사님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야. 하지만 가면 다시 못 볼 텐데. 언제부터인가 이화사는 월이에게 단순한 동업자가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월이는 처음 이화사를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월이가 남편 잃고 5년째 혼자 주막하는데 이렇게 정이 많아서 늘 걱정이야. 그때 이화사가 깜짝 놀라며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떠돌이 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해 보여서 더욱 측은했었지요. 그 다음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묻히는 게 안타까워서였고요. 하지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것과는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이화사의 따뜻한 미소, 그림 그릴 때의 진지한 표정, 월이를 걱정해주는 마음씨,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화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중화원.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자리야. 하지만 달빛 주막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굶주린 채로 들어왔을 때부터 갈등하고 화해하면서 함께 성장해온 모든 순간들이, 월이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줄 때의 따뜻함, 현실을 가르쳐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지혜, 어려울 때 함께 견뎌준 든든함. 이 모든 것들이 이화사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싹트게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따뜻한 감정도. 내가 어리 씨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화사는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궁중 화원이 되는 것보다 월이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일주일 후 다시 도화서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답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이화사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주막 안이 술렁였습니다. 궁중 화원 자리를 거절한다니.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그리고 싶은 그림은 궁중이 아닌 이곳에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사가 월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월이가 이화사의 결정을 듣고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이 화사님이 나를 선택해 준 거야.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월이 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 말씀이에요? 저 월이 씨를 사랑해요. 월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이 화사님을 사랑해요. 정말요? 네. 언젠가부터 이 화사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 화사님이 웃으면 저도 기뻤고, 이 화사님이 힘들어하면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화사가 월이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월이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 주막을 함께 운영하고 평생을 함께 해주세요. 정말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월이 씨가 아니면 안 돼요. 월이 씨가 달빛처럼 제 길을 밝혀주었고, 월이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 화사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 주막 이름도 바꿔요. 달빛 화원이라고 어때요? 달빛 화원?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낮에는 주막이고 저녁에는 그림 공간이 되는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요. 그날부터 달빛 주막은 또 다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화사가 궁중 화원 자리를 거절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유를 선택한 화가의 그림을 보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가을에 두 사람은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주막의 단골 손님들과 문인 친구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지요. 축하합니다.
이보다 잘 어울리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달빛 하원이 더욱 번창할 것 같네요. 혼례 후 달빛 화원은 한양 최고의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이화사는 궁중 화원보다 더 자유롭게, 더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월이는 단순한 주막 주인이 아니라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공간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태어났습니다. 몇 년 후 달빛 화원은 한양을 넘어 전국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이화사의 그림은 민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평가받았고, 월이는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벗이 되었지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화가가 될 수 있었어요. 저도 이화사님 덕분에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화원을 비추는 가운데 이화사가 월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뭘 그려요? 우리의 이야기요. 이 모든 순간들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월이가 그림을 보니 거기에는 처음 만났던 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멋진 이야기를 만들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함께요. 달빛 화원에는 오늘도 따뜻한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